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친터뷰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포트 특허 법률사무소 김지연 변리사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임포트 특허 법률사무소 김지연 변리사입니다.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아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김지연 변리사님께서 석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네. 석사 하고 나면 박사를 밟거나 아니면 기업에 취직하거나 연구원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변리사를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도 당연히 연구원의 큰 꿈을 품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연구라는 건 수많은 실패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연구 주제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진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서 주제가 생기면 학교로 돌아오자 다짐하면서 석사 졸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려고 2군데 정도 연서를 썼는데 둘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줄 아셨나요? 아니, 전혀 몰랐죠. 학점도 괜찮고 영어 점수도 뭐 괜찮고 석사 학위도 있었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하게 됐죠. 변리사라는 게 떠올랐는데요. 왜냐면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연구라는 게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보물을 캐는 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연장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또 열심히 파면 남들보다 더 깊이 더 여러 군데를 팔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운의 싸움인 것 같았어요. 우연히 보석 위에서 이제 파기 시작해서 금방 보석을 캤지만 누구는 열심히 파는데 보석은 없는 거죠. 헛방. 네. 변리사란 직업은 이제 보석을 캐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보석을 판매 가능하게 가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석을 파는데 실패할 일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보석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변리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변리사님 전공이 재료공학입니다. 학부도 재료공학이고 석사도 재료공학. 네. 변리사에서 약간 메이저한 쪽은 뭐 전기전자나 네. 기계 쪽이 네.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하시는 변리사님들도 많으신데 재료과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때는 변리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수험 공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네. 기간은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기득으로 합격을 했는데 합격자와 발표까지 합치면 3년 걸렸어요. 그러면 네. 3년 정도 공부하시면서 네. 뭐가 제일 힘들었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수험생 생활은 제 인생의 암흑기였어요. 진짜로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집 근처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는 수험 생활의 불안을 함께 나눌 친구나 그런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2차 시험 앞두고 마음의 병이 좀 심각하게 왔어요. 거의 2차 시험 전 한 달 동안 공부를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시험장에 가니까 그냥 막 써지더라고요. 손이 알아서 이 거의 뭐 이제 경제에 오르신 거죠? 제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수험생들 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달리기에 엄청 빠져가지고 하루에 5km씩 달리기 기록을 재면서 연습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가 다리 상태 확인하고 다시 달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오늘은 잴 필요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가 제 최고 기록이었어요. 최단 기록. 보통 슬럼프를 겪으면 이제 시간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 때문에 나는 불합격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됐는데 슬럼프라는 에 빠진 게 자기 페이스보다 좀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온 걸 수도 있어요. 누구나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필요한데 평소에 잘 못 풀어주니까 한 번에 보상을 받는 거죠. 슬럼프에 빠졌다면 허비한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느린 페이스로 완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 발짝씩 내딛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이 사례 혹시 네, 지어낸 건 아니시죠? 진실이에요. 그 변호사님께서는 첫 회사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신 거예요? 요즘은 구인난이라고 하는데 저 때는 취직이 되게 잘 안 됐어요. 2군데 딱 연락이 왔어요. 아, 한 군데가 인커밍이었고 한 음. 군데가 제가 선택했던 아웃고잉 회사였어요. 네. 저 때는 인커밍이 연봉이 조금 더 높긴 했는데 변리사라면 일단은 명세서 작성하는 걸 배우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웃고잉 회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 첫 회사에서 네. 몇 년 근속하신 거죠? 만 5년 지났고 6년 차에 나왔어요. 변리사가 이직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직업이잖아요. 네. 저도 무려 4년 차에 3번이나 이직을 해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셨던 첫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까지 근무를 하겠다 뭐 다짐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비결? 비결이 뭔지. 정년까지도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뭐 더 나은 회사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동기들이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떠나가는 동기들을 보면서 나도 좀 사무소 옮겨볼까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아, 저도 있었죠. 저 3년 차 때 명세서 쓰기 싫어가지고 네네. 신용평가 회사에 지원을 해서 면접까지 봤었어요. 아, 네네. 명세서 쓰기라는 게 변리사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뭔가 앞으로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같이 만났던 회사가 400명 되는 네. 진짜 큰 대형 사무소인데요. 그 대형 사무소의 장점 같은 걸 엄청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좋은 건 지원 부서가 든든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변리사는 변리사 업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 명세서 품질에도 엄청 신경을 쓰는데요. 제가 6년차 때까지 검수를 받았으니까요. 성과급 제도도 되게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은 안 물어봤는데 고객 입장에서인데 너무 체계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고객 하나하나한테 맞춰서 유연한 대응이 어렵죠. 소규모 개인 고객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허법인은 어디죠? 특허사무소는 어디죠? 임포트 특허법인사무소입니다. 저희 변리사 합격을 1년에 200명 정도 하는데 석사나 박사까지 하신 분들은 제 주변에서도 찾기 어려운데요. 이 석사 출신으로 일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초봉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높았는데요. 엄청 큰 장점이네요. 뭐 석사라 해서 특별히 변리사 일하는데 장점은 없었습니다. 다시 연구실로 지금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 네. 그럼 석사 하실 건지? 일단은 석사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내가 연구에 맞는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변리사 대 박사 그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면 요즘 박사들 대우도 좀 좋아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조직에 있는 거를 정말 너무 싫어하고 독립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해도 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또 변리사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도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변리사 만세. 개인 고객에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임포트 특허 법률 사무소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저희 사무소는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쵸. 뭐가 먼저인 건가요? 대학원을 가서 인공지능이 재밌어서 사무소를 개업을 하신 건지 사무소를 개업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좀 더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가신 건지. 인공지능이 재미있어서 대학원도 가게 됐고 개업도 하게 됐죠. 인공지능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에 사로잡히셔서 제가 알기로 인공지능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좋아한다는 게 딱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한눈에 반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전문 변리사가 되겠다. 네. 뭐 이렇게 결심한 계기는 있으셨나요? 제가 변리사로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런 수많은 변리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분야에서만큼은 제일 그 분야를 잘 아는 변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허만 20년 이상 써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기는 약간 범접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생각도 내가 있었고 낄 자리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미있고 아직은 그렇게 인공지능을 잘 아는 변리사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은 내가 이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지는 변리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 전문 변리사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인공지능 전문 변리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아, 그쵸. 이 대학원 입학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학비가 한 학기에 대략 1,000만 원 정도. 요새 유튜브나 책이 잘 돼 있어서 그쵸. 책으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학원에 입학하신 계기는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검증을 받은 사람을 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위가 필요할 것 같았고 혼자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시험 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 시험 같은 것도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특별한 준비는 없었고요. 아, 네. 네. 학업 계획서는 뭐 자기소개서 쓰듯이 하면 되고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서 면접 예상 문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오, 갑작스럽게 드리는 제안이긴 하지만요. 네. 혹시 댓글로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은 그건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이미 업로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 한번 띄워볼까요? 네, 여기 오시면 네. 이렇게 그거 가지고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답은 없습니다. 입학하신 대학원 지금 중간고사 기간 있죠? 네. 기말 프로젝트가 있는 과목이 많고 시험은 한 과목밖에 안 봐요. 네. 전반적으로 대학원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이번 학기에 4과목을 듣는데요. 텍스트 인공지능, 의료 머신러닝, 인공지능 개론 및 기초 딥러닝 응용, 세미나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얻어가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개론 및 기초 딥러닝 응용 과목 같은 경우는 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를 안 쓰고 딥러닝을 구현하는 게 과제인데 이런 거는 시간은 많이 들지만 되게 얻는 게 많아요. 세미나 수업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조별로 하는데 시간은 많이 들지만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찐 학생 마인드로 공부에 임하시네요. 많이 투입할수록 또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학비도 이미 많이 투입하고 많이 얻었잖아요. 네. 1인 사무소를 개업을 하신 건데 그 개업을 제가 알기로 굉장히 갑작스럽게 네. 결심을 하셨는데 후다닥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을까요? 목표는 하나였고요. 인공지능 전문 변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딱히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안 보였어요. 사무소, 특허 사무소 중에서는? 전자변리사나 IT 변리사를 뽑지 인공지능 전문 변리사를 뽑진 않잖아요. 조금 이렇게 확 범위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약간 서프라이즈로 홍보 타임을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인공지능 전문이고요. 제가 직접 명세서를 씁니다. 그리고 소규모 고객 맞춤입니다. 됐나요? 어딘지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임포트 특허 법률 사무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임포트 특허법률 사무소가 오픈된 지는 얼마나 된 거죠? 한 달이 안 됐죠. 네, 그럼 제가 깐난애기인데 한 달 운영해 보시면서 소감이 정말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예전에 대형 특허법인 사무소에 있을 때는 지원부서 분들이 해주시던 걸 제가 다 직접 처리해야 되니까 인공지능 특허만 전문적으로 하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생각만 했었는데 생각을 이제 현실로
바꿔나가는 점에서 되게 뿌듯하고 오. 그리고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점에서 되게 재밌어요. 오. 약간 개업 체질인가 봐요. 변리사님 MBTI 네.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인프제예요. 그 예언자인데 앞으로 한번 예언 네. 한번 해주세요.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언까지는 아니고 바램인데 네. 소소하게 사무소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소소한 거 맞아요? 이게 모든 사무소들이 원하는 제일 큰 꿈 아닌가요? 더 넓은 범위에서 이제 김지연 변리사님의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죽기 전에 인공지능 특허에 관한 책을 쓰고 싶어요. 그 책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예언 한번 해주세요. 한 20년 뒤에. 20년 정도 있다가 책을 쓰실 김지연 변리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혹시 뭐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뭐 석사 출신으로서 뭐 변리사에 진입하는 거에 대한 뭐 조언 같은 거를 댓글로 김지연 변리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